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. 위치는요,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이고요. 시세는 7억 4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경기도 평택시입니다. 자,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좀 거주할 주택이 많이 필요해졌을 것 같은 지역이거든요.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그렇죠.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군 부대 지금 거의 90%가 지금 완성이 돼가지고 내년까지 다 완성이 된답니다. 그러면 이제 입주하는 거는 그 이후까지도 뭐 내년, 후년, 그 후년까지도 입주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군 렌탈하우스 하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. 왜 맨 처음에 미군이 들어갔을 때는 렌탈하우스가 굉장히 부족했어요. 근데 굉장히 이 인스펙션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. 근데 그때는 조금 까다롭지 않아도 이렇게 다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단지형으로 미군들이 원하는 단지형으로 뭐 그분들은 굉장히 자기 안전 뭐 이런 다 그런 거를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거는 54세대 단지형에다가 약 한 3,100평이 넘어요. 그런데다가 이 안에는 뭐 조그만 공원들이 4개가 있고 또 그 올레길 있죠? 올레길이 3km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바이크,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그래서 제가 건축물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면 그전에도 제가 이제 이 미군 렌탈하우스를 이렇게 접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건축한 이 회사 대표분은 뭐 미국에서 살다 왔거나 아니면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 같아요. 그 마음을 쏙 알아서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. 이 3층 건물인데 뭐 1층은 그냥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게스트룸이나 이런 거를 해놓고 2층은 거실과 특이한 게 2층에 정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2층에는 거실과 주방과 바베큐 시설을 할 수 있는 또 정원이 되어 있고요. 3층에 이제 방이 3개 있는데 화장실이 각 층마다 하나씩 있고 위에는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안방하고 안방에는 뭐 안에 화장실이 있겠지만 혹시 아이들이나 누가 쓸 경우에는 거기는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서 또 3층에는 화장실이 2개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 80평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렌탈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잘 부정적으로 옛날에 렌탈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. 이런 단지형 같은 경우 뭐 모든 외국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약간 모여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자국민들이 모여 있고 또 이 렌탈하우스의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미군 부대 안에 군무원들이라고 그러죠. 군무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그 미국의 안에 있는 뭐 교사나 의사나 그 미군들의 가족들이나 미군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도와주는 분들이에요. 그 연계된 회사라든가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군 부대에 거주를 할 수 없어요.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영외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 필요한데 그것도 조금 이제 수준이 있는 80평짜리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거기서 지원을 해줘요. 미군들 대단합니다. 그 사람들은 가족이며 뭐며 그 군인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나라예요. 그래서 제가 캠프 험프리스라는 그 기지 이름도 예전에 뭐 1962년도에 헬기 사고로 이렇게 순직을 하신 분의 벤자민 K라는 벤자민 K 햄프리스라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준입니다, 계급은. 그래서 제가 더 놀랐는데 저도 이제 그쪽 미군 부대나 군인 생활을 저도 연병장에서 자랐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그쪽에 군 출신이라서 좀 많이 알고 있고, 그래서 이런 렌탈하우스의 장점은 어떤 거냐 하면 정확해요. 군인들 정확하고 철저하고 만약에 이게 뭐 파손이 됐거나 이런 거 원상복귀 철저히 해줍니다. 게다가 이제 단지형이면은 왜 단지형들 주인들이 모여서 또 밴드를 하지 않습니까?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. 그래서 재밌고 노후에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친구도 사귀고 수익도 보고 저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인스펙션이 통과할 수 있는 이 단지를 다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어요.
올 1월에 지금 이 준공이 됐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게 아직 조금 이제 좀 남아 있는 호실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좋겠고요. 이곳은 우선 또 좋은 게 그 지역이 그 평택 지역이 뭐 옆에 항구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의 그 교통이죠. 이 미군이 있을 곳은 예전부터 이태원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효과가 경제 효과가 굉장합니다.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에 작은 캘리포니아라고 할 정도로 내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4개가 있고요. 중학교,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. 예전에 용산에 있던 그곳은 대학교까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가려면 그때는 그 졸업을 못했어요, 한국에서. 그래서 여기서 뭐 이수를 하고 졸업은 미국에 가서 졸업식을 한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뭐 그 444만 평이니까 뭐 가히 상상이 가잖아요. 그런 곳에 앞으로 계속 그 주택이 필요합니다, 렌탈하우스가. 근데 그 예전에 과거에 우리나라 렌탈하우스보다 더 필요합니다.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아서 군인들만 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, 미국인들이. 제 친구도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왔다 갔는데 오죽하면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졌다고 3월 달에 나와서 주택을 하나 구입해 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기가 많은 곳이라는 점, 렌탈하우스가 필요하고 정확하다는 거, 제가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, 렌탈하우스인데요. 아무래도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수요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자체적인 호재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요.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? 이제 호재는 이곳은 이제 주변에 그 개발 호재가 스타필드가 가까이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스타필드가 이제 2020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. 뭐 이 미국 렌탈하우스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개발 계획도 있고 또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이제 제조 혁신 파크라고 또 2021년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런 이 미군 부대가 오면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고 더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그 미군 렌탈하우스의 첫 번째는 정확하게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성 사업도 발전도 좋지만 미군 부대가 있는 한 지금 뭐 미군 부대가 한 2060년까지는 주둔할 수 있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시아의 어떤 군사 기지로서 미국이 쉽게 놓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저희도 뭐 상생작용도 하잖아요. 서로 누가 지켜주면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군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렌탈하우스는 꾸준히 인기가 있다고 봅니다. 네, 자, 이 미군으로 인한 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 평택 렌탈하우스 만나보고 있습니다. 김대진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평택 네. 요즘에 뭐 사실 미팔군 기지 뭐 용산에서 이전하는 것도 아실 테고 대규모 미군기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평택은 사실 미군이 지켜주는 도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. 요즘 평택으로 뭐 삼성이다, LG다 등등 국내 1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 들어서고 있는데 일단 미팔군 기지 이런 그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런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수익형에서는 사실 이만큼 안전하고 더군다나 안전하고요. 거기다가 미군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유지나 보수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나갈 때 미군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 비용들을 다 내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 관리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.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소액으로 투자의 상품으로 투자를 좀 요즘에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좀 발생을 시키셔서 좀 월세를 좀 약간 수익률적인 부분을 좀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 더군다나
뭐 그 미군용도 좋지만 그 미 군무원용들이 상당히 또 좋아요. 그런 건축물로 지금 지어진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인 것 같아서 더구나 대단지고 일반적인 뭐 빌라 시설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타운하우스형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. 그리고 뭐 관리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임차 관리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.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과감히 미팔군 어차피 우리나라와 미국은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는 네 굉장히 뭐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뭐 장점과 이 투자 전략을 좀 간략하게 섞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. 이번에는요 시세 분석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, 이사님. 도와주시죠. 그렇죠. 예, 예. 금액대가 이제 뭐 7억 4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되는데요. 근데 이제 여기서도 대출이 조금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4억 5,900만 원에서 4억 뭐 6천만 원, 6,50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. 이곳은 이제 연간 그 수익을 받는데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. 선불로 받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여기 사람들은 정확해요. 뭐 2인이 왔을 때는 뭐 연 4,500만 원이면 3인, 4인, 5인이 왔을 때 10%, 20%, 30%씩 더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, 그것도 뭐 알고 계시면 더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. 예,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대출을 활용하시면 요즘 워낙에 그 이자가 많이 저금리 시대니까 이자 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손에 뭐 가질 수 있는 거는 월 뭐 2억 8,100만 원에서 2억 8,500만 원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에서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뭐 실수익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익은 좀 괜찮은 수익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